뭐야? 이게 다 스피커야?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앰프? 이것도 필요하려나? 안녕하세요. 카오디오 튜닝 조금 하려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데 그냥 음질을 좀 확 좋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스피커 같은 거 먼저 바꾸면 되는 거죠? 따로 뭐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리를 확 좋게 하시려면 앰프, DSP 앰프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순정 신호를 받아가지고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네. 총 비용은 1,529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1,529만 원이요? 네, 카오디오 전문 트로피카 사운드입니다. 카오디오 튜닝이 해보고 싶어서 매장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견적서까지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비용에 정신이 혼미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오디오 튜닝 할 때 호객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 차의 연식을 알자입니다. 연식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연식에 따라 가장 먼저 돈을 써야 할 곳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본인의 차량이 출고된 지 약 10년이 지났다면 다른 것보다도 스피커 교체를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스피커라는 게 보통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자동차에 있는 스피커는 그렇게 오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스피커들은 대부분 도어에 장착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미드오퍼가 장착되어 있죠. 근데 이제 도어라는 게 차량이 달리는 동안 빗물, 흙먼지,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오염물질들이 계속 이제 쌓이거든요. 여름에는 뜨거워졌다가 겨울에는 추워지는 등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 비해 스피커가 훨씬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벅벅 소리가 나는데 스피커의 엣지, 여기 엣지 부분이 경화되거나 진동판이나 이 마그네틱 부분이 달라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스피커에서 막 이상한 사운드도 들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10년 이상 지난 차량에는 다른 작업보다도 우선 현재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의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었다면 스피커 교체를 먼저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애프터마켓 스피커를 장착해도 결국에는 똑같이 망가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에서 원가 절감이 가장 심하게 되는 부분이 스피커이고 그래서 순정 스피커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차량 제조사 입장에서는 음질만 생각해서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원가와 무게까지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질이나 내구성이나 그렇게 좋다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 스피커는 음질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만큼 순정 스피커보다 훨씬 더 좋은 소재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정 스피커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음질도 한층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출고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교적 연식이 짧은 차량이라면 스피커의 노후화보다는 순정 오디오 시스템의 출력이나 세팅이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스피커를 바로 교체하기보다는 이런 DSP 앰프를 먼저 설치해서 기존 순정 스피커의 성능을 조금 더 끌어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SP 앰프만으로도 출력과 세팅을 통해 전체적인 사운드 변화가 가능한데요. 설치하고 나서 몇 달간 저음 위주로 음악을 듣다가 좀 질린다 싶으면 또 고음 위주의 이제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 한번 장착하면 제품 자체의 성향을 바꾸기 어렵지만 DSP 앰프는 음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세팅을 다시 조정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DSP 앰프를 설치해보고 만약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면 굳이 멀쩡한 스피커까지 교체하면서 비용을 더 쓸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음이 조금 아쉽거나 저음이 부족하거나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진다면 그때 스피커 추가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라면 보증 문제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스피커 교체는 보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DSP 앰프는 보증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만약 DSP 앰프를 설치한 상황에서 정식 센터에 가시게 될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진단기를 물려서 뭔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약간 엔진이나 미션 쪽이 아닌 그런 쪽을 뭐 봐야 된다고 하면 정식 센터에 가시기 전에 저희 회사에 들리셔서 순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그 잭바이잭 커넥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커넥터를 고객님께서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면은 그 오리지널 그대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DSP 앰프가 노출된, 그러니까 트렁크 쪽에 설치됐으면 고객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 이제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으면 업체에 들려주셔야 되는 그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고려할 만한 게 조금 더 있는 블랙박스와 같이 애프터마켓 전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차가 몇 년 됐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제품부터 선택하기보다는 원래 차량의 연식과 스피커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표를 정하자입니다. 카오디오 튜닝 세계에서는 DSP 앰프나 스피커나 브랜드와 폼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 범위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카오디오 샵에 가서 그냥 소리를 더 좋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견적 범위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 금액이라는 목표를 정하시고 사운드적 목표, 그러니까 보컬이 선명했으면 하는지, 저음이 강했으면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는 정하고 카오디오샵에 가셔야 상담해 주시는 작업자 입장에서도 고객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품을 추천드리기가 훨씬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상담 시간도 짧아집니다. 다만 이게 전문적인 오디오 용어를 공부하라거나 제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강의 느낌을 상담하실 때 말씀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를 잘 표현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하실 때 자주 듣는 노래 두세 곡 정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평소 자주 들어서 어떤 사운드인지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노래 말이죠. 기왕이면 장르나 성향이 조금은 다른 곡이면 더 좋고요. 상담하실 때 곡을 말씀드리면서 이 곡에서 보컬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라던가 이 곡에서 저음이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상담이 매우 단순 명료해집니다. 아니면 이제 매장에서 청음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그걸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요약해드리자면 카오디오샵 방문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어떤 소리를 원하는지 정도는 정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금액과 사운드적 목표를 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평소 자주 듣는 음악 두세 곡 정도만 준비해 가셔도 상담할 때 훨씬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필요 이상의 비용을 쓰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음부터 풀세트로 하지 말자 입니다. 물론 저희 업장에서는 풀세트로 하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 업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카오디오샵 가서 DSP 앰프에 스피커에 서브우퍼, 방음 등 풀세트 견적이 나왔다고 전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작업을 같이 하면 전체적인 완성도는 당연히 좋겠죠. 좋은 제품이 들어갈수록, 많은 구성이 들어갈수록 소리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작업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전부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안에서 진행하시되 가장 변화가 크게 체감되는 작업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해둔 제품 외에 어떠한 제품을 추가로 추천받으셨다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납득이 된다면 추가로 진행하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한다면 나중에 미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게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 차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작업 순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음과 DSP 앰프, 두 번째, 스피커, 세 번째, 그 외에 캐패시터나 고성능 블루투스 리시버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차량 상태에 따라 이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드카, 클래식카라면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오디오 시스템이 정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헤드 유닛이나 스피커 교체, 그리고 뭐 오리지널 오디오의 순정화 또는 뭐 수리 교체, 이런 것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결론은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작업해보고 직접 들어본 다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여러 번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호객님이 되지 않는 꿀팁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카오디오 튜닝 작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 카오디오 튜닝을 하러 가서 이렇게 이런 고비용의 견적서를 받고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두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냥 다 귀찮다, 알아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마지막 꿀팁으로 저희 트러블캣 사운드에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